저는 하락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회복의 속도 또한 템포가 빠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2011년 대구에도 그랬고요. 2015년 수도권도 그러했습니다. 겁에 질려있고 공포에 질려있을 때 귀한 물건이 나오니까 모두들 좋은 기회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성구에서 좀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얘기해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천만직축 전업 투자자 매도소녀 예능 투자쇼 매도소녀 TV 채널을 운영 중인 매도소녀 신은비라고 합니다. 그 웅달님 같은 투자 멘토님들이 경험하신 노하우나 지식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받은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매도소녀 이야기라는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꼭 필요한 뭐 세무나 법무나 뭐 각 분야 전문가 분들께 제가 도움을 받았는 거를 이제는 회원분들께 제가 좀 도움을 나눠드리고 긍정의 에너지도 좀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소녀님께서 투자도 직접 하시면서 익힌 그런 노하우나 지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여시고 네네네. 그렇게 시작하신 거군요. 그러면 이번 이제 상승자에서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신 게 좀 효과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에피소드가 조금 있는데요. 신랑과 같이 이제 PC방 운영을 하면서 이더리움 코인 채굴장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사진도 있고 한데 그 결혼할 때 이제 친구들은 집을 사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는 그 결단을 내렸어요. 오피스텔 풀옵션 전세를 선택을 하고 신랑 신부 종잣돈으로 2억을 투자를 해서 채굴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2억이요? 네. 와. 그때 당시에 적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코인을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었는데 이더리움만 한 30개 정도 넘게 채굴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종잣돈 2억을 갖고 이더리움 코인 채굴장을 차리셨잖아요. 네. 이게 몇 년도 정도 된 거죠? 2017년에 들어가서 2020년까지 이더리움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말고도 잡코인도 조금 캐기는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럼 대박 나신 건가요?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20년 폭등 직전에 제가 팔게 되었거든요. 다 파셨어요? 다 팔았어요. 그게 한 20만 원대 그렇게 팔았어요. 이더리움이. 지금 한 150, 160 정도, 200만 원까지도 막 거의 갔었는데. 네네. 왜 파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때 전기세가 저희는 사실 내간이었어요. 전기세. 매월 이제 사실 무인으로 운영이 돼서 인건비나 별도 비용 들 일은 없었는데 전기세가 많게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되게 압박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집 이제 신혼집 풀옵션 들어가는 신혼집에 전세가도 많이 올라서 추운 겨울에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건 전세로 살고 있으셨고. 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집 산 친구는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멘탈이 많이 붕괴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간 이제 PC방을 운영을 하면서 모았던 몇 천만 원 안 되는 시드로 청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약을 하면서 분양권, 갭투,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요런 게 50여 회 이상 사고 팔고 그래가지고 주로 시세 차익형의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그러면 2020년 이후인 거죠? 네네네.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아트테크도 시작을 해서 미술품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3천만 원 주고 산 이제 그림이 옥션 시장에는 한 1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아직 매도는 하지는 못했어요, 제 그림은.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친구분의 사례를 통해서 약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이게 바뀐 거군요. 네, 투자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가 공인중개사까지. 네. 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막연히 공부 안 해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보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저희 부부가 이제 운영하던 PC방이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이제 저희 신랑이 백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인강을 몇 번 보고 저는 제 길이 아니다 싶어서 빠른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또 이제 빠른 판단과 또 빠른 추진력 이게 또 저의 강점이라서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을 열심히 내조한 덕분인지 또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대구에서
최다의 매물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시설을 그래요? 네, 자랑하는 저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한번 알려주세요. 동구에 있고요. 저희 호산 부동산입니다. 호산? 네, 호산 부동산입니다. 호산 부동산. 네. 그 대구 부동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산 부동산 하면 대구 전 지역 가능한 건가요? 대구 전 지역 하고 있습니다. 그 수성구도 다 하시는 거고. 수성구도 매물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대구 부동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 시중 금리나 물가나 뭐 경제 지표나 입주 물량들을 뭐 기준해서 예측하는 이제 비슷비슷한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을 크게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듯이 이제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자산이 좀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승장에 이제 분양권을 3-4개씩 이제 쓸어 담던 투자자들이 이제 듣던 강의장도 강의시장도 분위기가 식어서 이제는 수강생 모집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수익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공유창고나 이제 시설 투자업을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의 유동성과 금리, 심리가 더해져서 미친 상승을 했다면 겪어보고서 제가 느낀 건데 다리 차면 기울듯이 장기적인 이변이나 대성공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쭤보면 그 공인중개사를 진짜 하시니까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서울 보면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역대 최저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대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거래가 절벽이라서 진짜 절벽이에요? 네, 매수세가 두텁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중개업을 운영하는 신랑을 보고 있으면 한 주 한 주가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짐을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분양권 잔금을 마무리하려고 명의 변경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매수 대리인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매수 쪽 부동산으로. 그렇게 가면 거의 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그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도 계약과 잔금 사이에도 금액이 시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 쪽 눈치만 보다가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대구 전역을 이제 커버하기 때문에 매물은 많기는 하지만 모두 전월세문이고 매수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그 부동산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미분양의 무덤, 뭐 마이너스 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수성구나 막 그런 좀 중심지.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도 좀 그래요. 올해 좀 제가 운영하는 매도소녀 이야기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대구 임장 컨텐츠를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구가 그리 크지는 않다 보니까 타 지역 분들이 보시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성구나 태평로, 죽전 내거리, 남산동, 뭐 시남 뉴타운 뭐 요 정도를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임장 루트를 따서 이제 직접 안내를 해드리는 컨텐츠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모집 인원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25명이 모집돼서 이제 그 단지를 가는 거군요. 네네네. 그 이제 지도를 제가 직접 디자인도 조금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매도소녀님이 가이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초치기 하듯이 몇 분 만에 이렇게 선발 마감이 돼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은 모집 인원이 대구 분들보다는 타 지역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지금도 주말마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열어달라고는 하시는데 그만큼 대구 분들을 대구를 기억하고 그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혹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이제 기본 옵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마피네요. 네. 정말 심각한 단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억 금액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마이너스 1억 분양권 물건의 경우 저희 부동산 물건이었는데 그 계약할 당시에 1,0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해서 인기를 그때는 끌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3개도 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 지역은 마이너스 3억 고점 대비 마이너스 3억 정도 떨어진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그 터널은 통과하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만 수분양자들은 분양권이 실제로 등기로 이뤄지기 직전이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공포에 질려서 투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등기치고 나면 임대시장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소유자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버틸만 하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전월세가 맞춰지면?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하락한 도시가 대구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물론 앞서서 적체되어 온 물량의 소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26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설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싼지는 많은 비교를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6년이면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하네요. 수요가 그렇다는 거고요. 또 갭이 또 줄어야 되니까. 아, 그 전부터 또 움직일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그러면 전세 한 바퀴 뭐 이 정도. 아무튼 이 대구 부동산이 그 투자자 분들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대구 내에서도 이 갈아타기라고 하나요? 네네네. 좀 더 이렇게 선호되는 지역으로 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문의가 많으신데 지금은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주택에 대한 시각 자체가 조금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필수제로서 이제 주택을 바라본다고 하면 상급지의 이동은 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이동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조금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 뻔한 얘기겠지만 이제 주택 구입을 하실 때에는 이제 가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희소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싼 지점에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자금을 조금 더 쓰시더라도 좋은 입지의 단지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층이나 좋은 물건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가격 하락 시에는 비교적 덜 떨어지고 반대로 상승 시에는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도소녀님이 생각하실 때 네. 그 대구 부동산의 뭐 바닥이라고 할까요? 좀 투자 진입 시점? 네. 그런 시그널? 네. 뭐 그런 게 어떻게 지금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바닥이 어디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자산 가격이 하락 사이클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40% 내지는 50% 정도 저는 생각해요. 반값 정도. 네. 이 40% 50%의 수치는 이제 IMF나 우리가 아는 리먼 사태 수치긴 한데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거의 그 지역은 거의 초토화될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수급의 질서는 좀 무너질 것이고 더 이상 분양을 안 하는데요. 지금 벌써 그 PF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분양단지가 멈춰 있는 분양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이자를 내고서도 PF가 거절이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2, 3년만 지나도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락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회복의 속도 또한 또 템포가 빠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뭐 과거에도 네. 좀 그랬었나요? 그게 2011년 대구에도 그랬고요. 2015년 수도권도 그러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귀한 물건이 나오니까 모두들 좋은 기회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또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네. 나중에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지금은 잠시 현금을 확보를 해두셨다가 언제든지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그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매물들 많이 정리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최단 매물 보유하고 있으시니까. 네. 그게 대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보시고 또 아까 그 공인중개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호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상표권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부동산 셰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변경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입맛에 맞춘 매물을 해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 상표권 출원 중이에요. 요게 이제 나오면은 그 이름은 좀 바꿀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부동산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대표님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유튜브 시작하신 그런 것도 있으신 거죠? 네. 한번 유튜브 채널 소개도 좀 한번 해주세요. 요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다가 집에서 기침 소리 한번 못 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구입 당시에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심정으로 사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매물의 장점도 같이 찾는 그런 고품격 예능 투자 콘서트가 핵심입니다. 매도소녀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연말인데요.
전업 투자자를 늘 꿈꿔왔지만 지금 시기에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나 장사를 할 때보다도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은요. 그리고 1회 인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대구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대구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을 꼭 들러주세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한 1, 2년 있다가 기회가 온다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으면 될 것 같으세요? 갭이 줄어야 이게 또 예측이 됩니다만 사실 저는 제 투자 성향이 소액갭을 맞추는 게 제 성향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전문이긴 한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억,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억 5천, 2억에도 오른 물건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갭이 조금 차올랐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빡세게 모아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모으면 그것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칠곡이나 이런 데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전세가가 차오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소녀TV의 신은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